자, 유인물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강의표고, 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BAR 대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쿼리가 구성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유인물은 양면이에요, 양면. 그래서 1번, 2번 보라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일정부터 설명할 테니까, 우리 실러버스부터 먼저 펴주죠, 실러버스. 그래서 주말반이니까 토일 쭉 오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요 학기가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면 기존의 동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다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6번으로 좀 모질라. 그래서 총 몇 회로 돼 있어요? 18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 12월 말까지 주말로 하면 18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낀 유일한 공휴일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날은 제가 산타복을 입고 올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수업을 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2월 25일 날, 그래서 15번째 수업이죠. 그래서 그때는 토, 일, 월 연속해서 수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18번이 나오니까 시차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올해 마지막 날이면서 저랑 수업도 하면서 시험도 보는 거예요. 중간 시험도 보고 기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기존에 동영상이 있으면 16번이 다 끝내고 나머지 그 수업 못한 부분은 동영상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첫 수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한 첫 수업이니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일정 잘 해주시고, 자, 미리 거기 확보를 할게요. 거기 보시면 중간 시험 범위는 파트 1입니다. 우리 교재가 파트 1, 2, 3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코스트 어카운팅에 돼 있죠. 그게 중간 시험 범위고, 기말 시험 범위고 오타예요. 기말 시험 범위는 파트 2 좀 고쳐. 파트 2. 파트 2 이름이 플래닝 앤드 어널리시스인데 결국 중간 기말은 같은 날 볼 거니까 결국 파트 1, 파트 2 둘 다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중간 기말 시험을 보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일요일 날 우리가 수업이 1시 끝나잖아요. 그럼 2시부터 9시 중에서 편리한 시간에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듣고 또 FM 듣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시험 보시라고. FM 안 듣는 분들은 2시부터 시험 보고. 섬세하게 시간을 배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 그렇게 하셔서 일단 파트 1, 2, 3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 교재 구입하셨죠? 그래서 메이저 어카운팅 8판 교재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베커가 교재가 완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요 수업은 요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 또 항상 갖고 다니시고, 근데 내년도 2024년도가 되면 요 교재가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들 있죠. 그거는 제가 리뷰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이제 아시겠죠? 요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을 테니까 그럼 알파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럼 내년도 1, 2월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리뷰 시간에 추가해서 또 뽑아서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 책 꼭 갖고 다니고 요 책도 꼭 갖고 다니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어드밴스랑 정부에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베커 문제는 되도록이면 컴퓨터 갖고 오셔서 푸시면 편해요. 제가 그 시리얼 번호를 불러주거든요. 그럼 노트북에 빨리 시리얼 번호 쳐가지고 딱 띄워놓고 보시면 편하니까, 왜냐면 2개 다 갖고 다니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모바일은 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제가 번호 불러주면 그 빨리 불러갖고 문제 풀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갖고 다니실 분들은 이거 안 사셔도 돼요. 뭔지 아시겠죠? 노트북을 나는 계속 갖고 다닐 거다? 그럼 제가 여기서 풀어드린 거 다 노트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노트북을 하실 분들은 꼭 이거 지금 이번에 안 사셔도 된다고. 이름 쓴 분들은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 절반은 지금 기존의 정부 얘기를 수강하셨고, 절반은 또 수강하지 않았고, 또 지금이 2023년도인데 우리는 2024년도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럼 학원에서는 23년도 준비생도 있고 24년도 준비생,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고 요 맥락을 맞춰가지고
본인 일정에 맞는 걸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자, 특히 24년도 시험제도 변경되는 거는 유튜브 영상은 다 봤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어랑 디스플린으로 바뀌는 건 알 테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BAR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만 잠깐 하겠다. 이겠죠? 저 두 번째 유인물 펴주시고, 두 번째 유인물 이거. 그래서 그 앞에 1페이지라고 돼 있고 2페이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01 메뉴에 아이파라고 된 거 돼 있죠? 그거 잠깐 봅니다. 자,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2024년도부터 시험제도 바뀌죠. 자, 그래서 FAR이 뭘로 바뀌어요? FAR 코어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추가되는 건 없고 빠져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요걸 수강하신 분들은 뭐가 빠져나간지만 빨리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빠져나간 게 다 무슨 과목으로 와요? BL로 오니까. 그럼 결국은 FAR 코어랑 BAR을 같이 준비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게 오디시잖아요. 그럼 오디 절차 안에 회계 기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 시험제도를 이렇게 만드라고 막 찢어놨지만 그 입증 감사 절차가 FAR 코어에 대해서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럼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서브센티브 테스트라는 걸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FAR과 코어랑 BAR을 같이 먼저 보고 그리고 오디스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겠죠. 뭔지 아시겠죠? 난 알겠는데. 그 다음에 오디도 오디 코어로 바뀌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레귤도 레귤 코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난이도 고난이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줄고 어려운 문제도 빼주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문제 학교 가기가 수월한 거죠. 근데 전략을 잘 짜란 말이에요. 쉬운 거니까 이거부터 먼저 새겨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요. 제 말은. 왜냐면 요걸 공부함에 있어서 회계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그 회계 기준이 BA로 빠진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C 과목이 없어지고 세 개의 선택 과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BAR이죠. BAR이고, BAR은 코어가 아니고 뭐예요? 디스플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디스플린은 뭐냐면 실전형 문제예요. 실전형 문제. 그러니까 여기보다 난이도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BAR 말고 우리 책 잠깐 보실래요? 우리 교재 잠깐 보시고. 이 동영상을 다 봤어야 되는데. 이제. 자, 맨 앞에 인트로 10페이지 펴보세요. 인트로 10페이지. 자, 이런 분위기면 18번이 아니라 19번 수업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 여러분들 너무 몰라. 그래서 인트로 그 10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AUD 코어라고 보이고 FAR 코어라고 보이죠. 표에. 그 다음에 레귤 코어라고 돼 있고 BAR 디스플린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ISC 디스플린이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CP 디스플린이에요. 그럼 이거는 심화 과목이니까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건 필수 과목이 아니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심화니까 다 연계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FAR 코어의 심화 과정이 BAR이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디세 심화 과정이 뭐겠어요? ISC예요. 근데 심화라기보다는 거기에 IT가 굉장히 많이 추가된 거죠. 어쨌든 내부 통제 구조를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베인 옥슬레이라든가 코수 규정 있죠. 뭐 그런 걸 규제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레귤이 심화된 과정이 어디냐면은 TCP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TCP는
아예 우리 시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과목이니까 기출 문제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이 과목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IT 전공자다, 뭐 이런 분들은 ISS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웬만한 분들은 난 컴퓨터 그 내부 구조는 잘 몰라,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 BA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 세 개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제 말이니. FL 코어랑 BAR을 같이 준비하라고요. 같이 준비하면서 요거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오디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어를 다 하고 디스플린을 뒤에 보면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디스플린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 보는 동안에 기간이 경과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 합격하면 총 그 만료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원래는 1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년까지 준 거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어쨌든 이거 하느라고 만약에 기간이 쭉쭉쭉 늘어져가지고 만약에 뒤쯤에 가서 어려운 걸 봤는데 거기서 한 2번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합격한 게 듀데이트가 만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지금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요 수업을 이미 들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걸 듣겠죠? 요거 들으면서 요거 할 사람도 있고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설명할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파로 나눠 설명할 테니까 본인의 딱 상황에 맞게끔 딱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 수업은 BAR 과목을 대비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핑김에, 자, 인트로 12페이지 가보세요. 인트로 12페이지. 자, 인트로 12페이지 메뉴에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레포팅 BAR 과목에 대한 소개가 쫙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표가 보이죠? 그럼 여기는 크게 표 파트가 세 파트죠. 에어리어 1, 2, 3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 이름이 뭐냐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죠. 자, 배점은 40에서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점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세요. 들쭉날쭉 낼 테니까 이 배점은 무시하고 그냥 대충 세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가 테크니컬 어카운팅 레포팅으로 되어 있죠. 줄여서 TAR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인터미디어 어카운팅이랑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에서 빠져나간 애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테이트 앤드 로컬 거버먼트니까 줄여서 그냥 GOV, 정부회계라고 할게요. 정부회계. 이제 파트는 세 개인데, 자, 우리 아이파에서는 쿼리를 어떻게 잡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눠준 유의물을 펴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코스트 메이저 어카운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회계죠. 원가 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코스트라고 할게요. 코스트 어카운팅이에요. 자, 두 번째가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FM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요 과목에 넣었지만 요 안에는 기존의 재무관리 말고 경제학이랑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그 다음에 요즘에 ESG라고 있죠. 뭐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다 포함된 거니까 이게 하여튼 잡다한 것까지 다 들어간 거 있다. FM은 보시고. 세 번째가 어카운팅 앤 레포팅으로 되어 있죠. 그 네 번째가 거버먼트 어카운팅인데 원래는 학원에서 이제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좀 이게 좀 힘들대요. 그래서 거버먼트 어카운팅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카운팅 앤 레포팅을 할 테니까 요 안에는 정부회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요 과목은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어드밴스, 거버먼트 어카운팅에서 빠져나간 애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이미 정부회계를 수강하신 분들은 요 과목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고 지금 정부회계를 아직 수강 못한 사람은
FAR 코어를 수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요 과목 수강해요, 안 해요? 해야죠. 속도 좀 빠져나가기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정부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저 어카운팅 레포팅 수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에 정부 얘기를 들을 거야. 그러면 어카운팅 레포팅 수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각 입장을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본인 그 입장에 맞춰서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FAR에서 FAR 코어로 가는 순간 빠져나간 거 있죠? 빠져나간 애들이 다 어디 무슨 과목이 가 있어요? 어카운팅 레포팅 과목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FAR로 수강하신 정부 회계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이건 안 들어도 된다, 그죠? 근데 아직 정부 회계를 안 들은 사람들은 FAR 코어라고 된 거에 정부 회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빠져나가는 후에 금액이 아니라 그 과목을 들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 과목을 수강해야죠. 이제 아시겠죠? 아시고. 자, 그래서 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파트를 대비하는 과목이 코스트랑 FM입니다. 그리고 요 두 과목이 전통적으로 BEC 과목에 있었던 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대비하는 과목이 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요거는 양이 많아서 일주일에 3번 할 거예요. 3번. 1월 달에 강의할 거고 요건 일주일에 3회씩 강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오늘 요것도 듣고 요것도 같이 듣는 분 많죠. 많고 요 수업을 들으려면 되도록이면 요 두 개를 다 수강하셔야 돼요. 특히 FM 시간에 제가 엑셀 활용법을 알려줄 거니까 디스플린은 100% 엑셀 활용법 출제하거든요. 그럼 엑셀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형과표도 만들고 뭐 하여튼 이 작업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FM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FM을 수강을 해야 요 수업이 원활하게 따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FM 시간에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어카운팅 이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강 순서는 요거부터 수강하고 요걸 뒤에 가서 수강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도 2분기 시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땡겨갖고 지금 개강을 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강 월 제가 다 적어놨죠. 그래서 1년에 딱 2번씩만 개강합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요거는 요번 11월과 내년 7월이에요. 그리고 요 강의는 내년도 1월과 내년 7월 이렇게 두 번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요 과목은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정부 회계를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부 회계를 아직 수강 안 했다는 거는 내년도 1월 달에 출발하는 FAR 코어의 정부 회계를 수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겠죠. 이해됐죠? 그지? 자, 그리고 일단 본 김에 저 뒷페이지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2번 뒷면 내년도에 이제 시험 일정표인데요. 거기 Q1, Q2, Q3, Q4라고 되어 있고요. 자, 코어랑 디스플린이 시험 일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칼럼 보면 거기 디스플린 테스트 데이트가 퍼스트 쿼터에는 1월 10일부터 2월 6일이죠. 그럼 사실은 한 분기에 30일밖에 시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그 합격자 발표도 굉장히 늦춰지죠. 그 다음에 세컨 쿼터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이니까 거의 30일 정도밖에 시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험 보는 날짜가 2달 내 중에 보는 게 아니라 한 달로 또 압축적으로 딱 줄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BAR 과목이 2024년도부터 이제 새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2025, 2026,
그럼 요때 보는 게 유리해요? 요때 보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뭐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지금 시험, 이런 컴퓨터 시험의 문제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죠.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25년도에 갈 때는 24년도에 누적된 문제 스타일도 파악을 해야 되고 25년도에 또 새로 들어간 스타일도 파악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룰수록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보는 게 유리해요? 24년도에 보는 게 유리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줘요, 그냥. 그럼 24년도에 본다면 Q1, Q2, Q3, Q4 중에는 또 언제가 유리해요? Q1이 제일 유리하겠죠, 원래는. 근데 Q1은 제가 이제 약간 비추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보가 없잖아요. 문제 스타일이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탐색 구간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 들어보니까 언제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Q2죠, Q2. Q2를 타겟팅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미 FAR을 수강하신 분은 Q2 가능하니까 Q2를 향해서 딱 준비하잔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가 가장 옵티멀 하고요. 본인 사정상 계속 미뤄질 수는 있는데 미뤄질수록 계속 추가된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문제를 추가했다고 기존 문제를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면 첫 해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리고 첫 해는 그들도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불합격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마크업이라고 해서 점수를 올려줘서 대충 그 커트, 그 패스 레이스를 맞춰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가차 없겠죠. 무조건 이제 그 정보를 다 알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유리한데 아직 FI를 다 수강하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Q3를 목표로 한다든가 하여튼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딱딱 잡으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때 보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럼 요 과정 이후에 BAR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쯤에 할 거냐면 2월 중순에서 3월 말에 하여튼 끝내드릴 거예요. 3월 말에 끝내줄 거예요, 그냥. 그럼 3월 말에 끝난 이후에 4월 달 동안 본인이 혼자 정리하고 시험 언제 보러 간 거예요? 아까 그 정해준 구간 중에 5월 1일부터 5월 19일 구간 있죠? 그때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죠. 왠지 아시겠죠? 거기 맞춰가지고 같이 준비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 같이 이제 우리는 5월 10며칠 날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리뷰하고 정리하고 같이 준비할 때 같이 합류하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 타임을 놓치면 이제 나중에 다 온라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여기 오프라인에 오면 또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같이 비슷한 시기에 BL 시험 보실 분들이니까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도 나누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맞춰서 딱 진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죠. 요거를 이미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요거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분들은 막바로 리뷰로 올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요거 요번에 듣고 내년도 1월 달에 요거 듣는 분들은 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뷰 2월 달에는 요 리뷰만 할 거예요. 내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 2월 말에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3월 달 리뷰는 요거 위주로 할 거라고. 하여튼 열심히 제가 노력했죠. 여러분 일정에 맞춰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스케줄링 한 거니까 지금 일정을 잘 따라다니면서 이제 준비해 주시란 말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때는 막 설날 때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모자르면 빡세게 할 거니까. 왜냐면 빨리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Q2에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아마 BAR, 아이파 1호 합격생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시험 보시면 이제.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난 뭐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 그런 분 질문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빠져나간 부분들을 어드밴스랑 정부의견 제가 페이지까지 언급하면서 다 올려드렸잖아요. 아이폰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시험 볼 때는 요걸 이제 1월, 2월에 보고 싶은 사람은 기존의 리뷰를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 리뷰는 또 1월 달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1월 달에 당장 보려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그 빠져나간 페이지 부분을 동영상 제외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죠. 자, 질문 있으신 분 여기까지. 설명이 완벽하니까 질문할 게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체. 그러니까 여기다 속 터줄게. 여기도 인터 어드밴스 거버가 있고요. 여기도 인터 어드밴스 거버가 있지만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부에게 수강하신 분하고 여기서 정부에게를 앞으로 수강할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카운팅 레포팅을 추가로 수강할지 말지 여부가 달라진다 얘기죠.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냥 내년도도 또 정부에게 이렇게 게시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서야지 지금. 나한테 맞는 정부에게 컬인지를 맞춰서 갖고 다 수강을 잘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수강생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FAR 코어 듣고 그다음에 요 세 과목을 다 듣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FAR을 이미 수강하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줄을 잘 서서 그분들은 요거 두 개랑 리뷰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미 뭐예요? 아직 안 들은 분들은 요거 두 개 듣고 요거 듣고 그리고 동시에 리뷰 진행하면서 Q2를 목표로 이렇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거 세 개 먼저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전략 짜시면 안 되니? 왜냐면 오디트 과정 안에 얘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저 시험 당국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해서 다 몰아냈지만 오디트의 절차 안에는 회계 기준을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여기 간 내용들을 다룬다면 그러면 오디트 시간에 이거 아직 수업을 안 들은 상태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FR 코어랑 BAR을 먼저 준비하고 동시에 준비해서 빨리 합격을 해버리면서 그 회계 기준 실력으로 오디트하고 레귤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1월, 7월에 각각 수업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 두 과목을 1월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힘드니까 요번에 12월에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정을 생각하시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BAR을 합격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BAR 합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 교재를 잠깐 펴주시고. 자, 인트로 10페이지 가보시고요. 자, 일단 그 표에 가보시면 일단 딴 거 보지 말고 그 중간에 있는 BAR 디스플링 가보시면 시험 시간은 다 모든 과목이 4시간이죠. 4시간이고 자, 멀티플 초이스가 50%인데 문항수가 몇 문제입니까? 50문제죠. 50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FAR은 문항수가 66문제예요. 현재는. 근데 현재 BAR로 바뀌면 50문제인데 50%입니다. 지금은 66문제인데 50%예요. 그 무슨 얘기냐? 멀티플 초이스 한 문제 레버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MCQ라고 하나 틀렸다고 해서 이제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된다. 굉장히 레버리지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0%가 TBS 시뮬레이션인데 문항은 7문항입니다. 그죠? 7문항을 대비하게끔 시뮬레이션 문제를 할 건데 주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리뷰 시간에 풀어드리겠죠. 제가 리뷰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주로 멀티플 초이스 위주로 수업을 강의하고 자, 리뷰 가서 시뮬레이션 위주로 할 텐데
일단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다 골고루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행히 BAR은 좋은 점이 이 두 과목이 이미 무슨 과목에 있는 거예요. BC에 있죠. 그럼 거기서도 시뮬레이션 출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 스타일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것도 빠져나간 애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스타일을 아는 거니까 자,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얘네들이 높일지 그게 약간 궁금한 것 뿐이지 스타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네들 나오는 스타일은 대충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정부회계가 어카운팅 수업을 잘만 이해하시면 그냥 점수 뽑아먹는 줍줍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정부회계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요건 우리 수업 이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멀티플 초이스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 먹는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디스플린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넘어갈 수가 있을 거다, 알겠죠? 뭔지 아시겠죠? 아시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리뷰하면서 이제 또 우리 수강생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Q1에 또 시험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통의 글들이 올라와요. 네? 그럼 그 고통의 글을 또 우리가 접수해서 그걸 반영해서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미루진 마세요. 이러면 큰 코 다쳐요. 되도록이면 하여튼 Q3가 됐던 Q4가 됐던 24년도에 이 과목을 패스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계속 미루기 시작하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 공부량이 되게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AICP 시험이 처음엔 페이퍼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컴퓨터 시험으로 바뀌는 전환기가 있겠죠. 그때 시험 문제는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제일 쉬웠어요. 그때는 거저 먹는 거예요. 거의 운전면허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DB에 몇 문제 없을 테니까. 근데 그게 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쌓이니까 이제 이 스타일 준비하고 저 스타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추가하는 문제들은 기존 스타일하고는 다른 스타일을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연구 개발하거든. 그러면 기존에 이런 문제를 냈으니까 추가되는 문제는 이렇게 핀트를 바꾼다든가 다른 토픽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커버해야 될 내용이 많아진다고.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BAL 과목은 이 두 과목이 이미 시뮬레이션이 많이 출제되는 토픽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FAR에 나오는 이슈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부에게는 또 좀만 공부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부에게는 사실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더 어렵게 될 건 없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걸로 충분히 대비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이미 정부회계를 수강하신 분은 뭐뭐 들어요? 코스트, FM, 리뷰. 그리고 아직 그 정부회계를 수강하지 못한 분들은 코스트, FM 이거 듣고 리뷰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 이미 이거 들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동영상이니까 요거 듣고 요거 들으시면 안 되고 요거 먼저 듣고 요거 듣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현재가치 엑셀 활용법,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테크닉 이런 거를 기반으로 여기 들어가서 어카운팅 이슈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됐죠?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일단 그렇게 해서 잘 대비해 주세요. 일단. 자, 핑김에 인트로 목차 2페이지 가보시고 2페이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과목은 원가 관리회계죠. 원가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크게 제가 파트 3개로 나눴는데 자, 파트 1 이름이 코스트 어카운팅으로 돼 있죠. 그 1장부터 해서 쭉 넘겨보세요. 그럼 6장까지 돼 있죠. 여기까지가 아까 설명드린 여러분들이 또 학점 취득하시면 시험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중간 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2 이름이 플래닝 앤드 어널리시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1장, 그래서 쭉 넘기면 12장까지가 파트 2니까 거기까지가 기말시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파트 3가 Control and Performance Measures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거기가 파트 3, 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오늘 시험 범위에서는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늦게 오신 분들은 그 강의 계획표 잘 보시고요. 12월 25일도 수업이 있어요. 놀라지 말고 그때 꼭 참가하란 말이에요, 일단.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백허 있는 문제를 풀 텐데 본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예정이다. 그럼 이 책 필요 없다, 그렇죠? 제가 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번호로 검색하시고, 이 책에 있는 문제 이외에 추가로 내년도에 문제가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2월 달에 진행하는 리뷰 시간에 추가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MCQ를 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면 꼭 풀어갖고 오셔야, 숙제를 꼭 해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요 세 과목은요, 자, 코어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재무제표를 따르는 규칙이 뭐예요? 갭이죠, 갭. 감사를 할 때 따르는 절차가 뭐예요? 개스잖아요, 개스. 그리고 세법의 규칙이 뭐예요? 세법이죠, 그래서 IRS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 시험 범위는 연방소득세, 연방세만 하는 거죠? 주세나 지방세까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세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크게 묶으면 로우나 레귤레이션이죠. 규제잖아요.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 회독수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정한 룰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도 깊이지. 깊이보다는 일단 빨리 다독을 해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용어, 걔네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빨리 내 걸로 받아들여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몇 회를 했는지가 실력을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요 BAL 같은 경우는 요 과목은 계속 갭이 이어지는 거죠. 회계 규칙이니까. 근데 이제 원가랑 재무관리는 또 요 안에는 경제학도 있으니까 그 원가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관리라는 것도 규칙이 없죠. 주식 사는데 무슨 규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은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들에 대한 내용은 주로 뭐냐? 논문이죠. 논문이에요. 특히 인정받는 논문이 돼야 되니까 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논문 위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논문을 이해하실 때는 회독수가 중요한가요? 깊이가 중요한가요? 깊이가 중요하죠.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더스탠딩이 되면 오히려 회독수는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터나 어드밴스는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는 이해인 거고 또 반복은 반복인 거잖아요. 왜냐면 규칙이니까. 근데 논문은 로지컬하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빨리 깨치시면은 실제로 회독수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BAL은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응용 문제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수업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직을 제가 설명하면 그때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겠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중간에 질문하든가 좀 허튼 질문 같으면 쉬는 시간에도 질문해서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다음에 외워버리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냥 외워서는 될 일이 아니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특히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는 파이낸스잖아요. 그럼 요즘 막 주식, 채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어요. 그럼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럼 그 로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로직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런 상황이,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공부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 여기는 계속 반복이야. 여기는 어카운팅 하듯이 계속 반복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논문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예? 석사 박사학위 들어왔다 생각하고 얘네들의 로직이 뭔지를 빨리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갈아타셔야 된단 말이에요. 논문이니까 이 안에 논문들이 한 뭐 20개, 30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논문 저자마다 쓰는 용어가 다르겠죠.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란 말 알죠? 수요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맨드고 공급을. 근데 그런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디맨드 서플라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저자가 세팅한 용어에 맞춰서 빨리 또 그 적응을 해주셔야 된다고. 공부 스타일은 조금 달라진다. 조심하자 이게요. 그 주로 계산 문제가 많겠죠. 되도록이면 빨리 계산기 뭐예요? 계산 빨리 할 수 있게끔 뭐 하여튼 모바일로 하거나 계산기를 갖고 다니시면서 계산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고요. 특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 시험장 가서는 엑셀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엑셀은 지금 누구한테 저작 그 카피라이트이 있어요. MS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카피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그걸 가져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엑셀을 구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카피라이트 땄나 봐. 이제 막 돌아가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미루면 안 된다고 하냐면 지금 MS가 가장 추구하는 요즘 뭐예요? 새로운 그 알고리즘이 AI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26년 정도에는 AI가 시험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MS가 만든 인공 챗GPT를 이용해서 풀어봐 이렇게 시킬 수도 있죠. 얘네들이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잖아. 이 IT 기술을 이용할 줄 알아야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챗GPT 맛집 검색하는 건 해봤는데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챗GPT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엑셀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 뭐 2년 후나 이때는 또 챗GPT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너 이게 디스플레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방향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방향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 맞으니까 트렌드에는 맞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가서 험한 꼴 보지 말고 하여튼 24년도에 그 엑셀로만 했을 때 빨리 시험 합격하셔서 좋게 끝내시란 말이야. 아마 내년도 되면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 그 휴대폰에 다 AI 장착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해서 다 검색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25년도에도 AI를 그 기능을 집어넣은 시험 문제 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합시다. 예? 좋게 빨리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하시고 공부 스타일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 무작정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 계산 알고리즘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